죽음의 옥수수밭. 2016년 9월 9일 새벽 10시 지린성 숭냐오시.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옥수수밭은 고요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키 큰 옥수수 줄기들이 서로 부딪히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 혹은 흐느끼는 듯한 소리였다. 이른 아침부터 밭일을 나선 농부 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낫을 들고 옥수수밭 가장자리를 걷고 있었다. 그때 그는 옥수수 줄기 사이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허수아비인가 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건 사람이었다. 첸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미동도 없는 여자를 발견했다. 얼굴은 흙에 파묻혀 있었고 축 늘어진 손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첸 씨가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어깨를 돌려 눕히자 섬뜩한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여자의 눈은 공포에 질린 채 텅 비어 있었고 목에는 깊게 베인 상처가 나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옷가지였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몸에는 수많은 칼자국이 흉측하게 새겨져 있었다. 상처들은 단순한 찌르기가 아니었다. 누군가 증오를 담아 여러 번, 깊게, 그리고 난폭하게 쑤신 흔적이었다. 첸 씨의 비명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옥수수밭을 가득 채웠다. 리우 경감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살인사건임을 직감했다. 피해자는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외모는 단정했으나 죽음의 흔적은 너무나도 잔혹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흉기에 10여 차례 이상 찔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가 죽은 후에도 훼손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범인이 단순한 살인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옥수수밭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옥수수 줄기들이 품고 있는 비밀은 바람에 흔들릴 뿐 그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리우 경감은 옥수수 줄기 하나하나를 살폈다. 흙에는 발자국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주변에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도 보이지 않았다. 범인은 모든 흔적을 철저하게 지우려 한 듯했다. 하지만 범인이 완벽하게 지우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그녀의 이름을 말했다. 라잉송이잖아. 26살 그 송. 그녀는 26세의 라잉송이었고 이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사망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고 주민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라잉송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의 서막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남편의 침묵과 숨겨진 그림자. 라잉송의 신원이 확인되자마자 리우 경감은 곧바로 그녀의 남편인 린펑에게 주목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린펑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는 바람둥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심지어 다른 여자에게서 아이까지 가졌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져 있었다. 이 모든 불화의 중심에 그가 있었고 송과 린펑은 이 문제로 매일같이 싸웠다고 했다.
주민들의 눈에는 이들의 갈등이 곧 비극의 씨앗으로 보였던 것이다. 린펑은 경찰서로 연행되자마자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었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늘 더듬거렸다. 리우경감은 그의 표정에서 죄책감을 읽었다. 당신이 아내를 살해했습니까? 리우경감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린펑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숙였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한 그의 태도는 의심을 확신으로 굳히는 듯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또 다른 공포가 숨어 있었다. 린펑은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니요, 전 안 그랬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인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전부 저를 손가락질해요. 제가 바람을 피웠고 아내를 힘들게 했으니까요. 총이 죽자마자 모두가 저를 범인으로 생각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린펑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의 변명은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켰다. 그는 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을 시인했다. 모든 소문은 제가 자초한 일이에요. 인정해요. 그러나 그는 곧이어 뜻밖의 말을 꺼냈다. 하지만 저는 외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아이를 갖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리우경감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렇다면 그를 위협했던 수많은 있었다. 메시지들은 노골적이고 집요했으며 린펑의 휴대폰을 며칠간 괴롭혔다. 린펑은 이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총도, 장모님도, 심지어 마을 사람들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래서 숑이 죽은 지금 제가 범인으로 몰리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아내가 죽던 날 새벽 일찍부터 공사장에 나갔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제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어요. 린펑은 증인들을 댈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리우 경감은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파견했다. 그리고 수사 결과 린펑의 알리바이는 완벽했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숑기 살해된 시간 동안 내내 공사장에 있었다. 린펑의 침묵과 두려움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세상의 비난과 오해 때문이었던 것이다. 린펑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자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옥수수밭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린펑의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진짜 살인마는 누구이며 왜 라잉송을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것인가? 리우 경감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진범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었고 그들은 이제 진짜 그림자를 추적해야만 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숑. 가오 2위의 메시지들은 애원과 압박,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메시지들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었다. 가오 2위는 30대 초반의 남자로 라잉 숑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경찰은 그의 집을 급습했다. 그는 마당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고 경찰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마치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침묵을 지켰다. 리우 경감은 그를 보며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 남자가 바로 라잉 숑의 죽음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취조실에서 가오 이위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하지만 리우 경감이 숑과의 관계를 언급하자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슬픔,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었다. 나는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가오 이위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속에는 폭풍 같은 감정이 숨어 있었다. 2년 전 그녀는 저에게 핸드폰 충전비를 부탁했고 그 작은 인연이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았고 저는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구원하고 싶었어요. 가오 이위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라잉 숑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고통받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가 림펑의 휴대전화에 가짜 임신 메시지를 보내고 불륜 소문을 퍼뜨린 것도 모두 라잉 숑을 돕기 위해서였다. 그는 숑이 그 불행한 결혼에서 벗어나 자신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저에게 약속했어요. 2년만 기다려달라고. 아이가 더 크면 남편과 이혼하고 저와 결혼하겠다고. 가오 이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녀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미친 듯이 돈을 모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녀는 나를 이용한 거였어요. 가오 이위는 숑이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자 자신을 버리려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숑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잊을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당신은 가난한데 무슨 자격으로 나를 원해? 라는 그녀의 차가운 말은 가오 이위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 순간 그의 사랑은 극도의 증오로 변했다. 가오 이위의 자백은 모든 의문을 풀어주었다. 그는 리우 경감을 그 사랑 옥수수밭 근처의 작은 숲으로 안내했고 그곳에 숨겨둔 피 묻은 칼을 꺼냈다. 칼날은 희미한 달빛 아래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칼은 라잉 숑의 삶을 끝낸 도구이자 한 남자의 사랑과 증오가 뒤엉킨 비극의 증거였다. 빠빠 비밀의 시작. 한 통의 메시지. 린펑의 무죄가 밝혀지자 수사팀은 혼란에 빠졌다. 옥수수밭에 남겨진 잔혹한 죽음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다. 리우 경감은 사건의 실마리가 피해자 라인 숑의 삶 속에 숨겨져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숑의 유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오래된 일기장, 손때 묻은 지갑,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서인 그녀의 휴대전화.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자 리우 경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많은 대화 기록이었다. 그 중에는 남편 린펑과의 다툼 메시지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가오 이위라는 이름으로 사장된 남성과의 대화였다. 대화의 내용은 점차 깊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안부와 잠본이었지만 곧이어 서로에게 의지하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서로를 향한 애정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대화 기록을 따라가던 리우 경감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 통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휴대폰 충전비 50위안을 대신 내줄 사람 있나요? 숑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메시지였다. 그리고 잠시 후 가오 이위가 답장했다. 제가 충전해 드릴게요.
그날 밤, 숑은 감사의 표시로 가오 이위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바로 이 작은 만남이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들의 만남은 잦아졌고 곧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가오 이위는 숑이 이미 결혼했고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상냥함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다. 숑은 가오 이위에게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끊임없이 털어놓으며 동정심을 유발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오 이위의 마음속에 그녀를 구원해야 한다는 강박을 심어주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숑을 향한 집착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숑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과 함께하기를 바랐다. 그 욕망은 결국 잔인한 계략으로 이어졌다. 가오 이위는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하고 여성의 이름과 사진으로 프로필을 꾸며 린펑에게 접근했다.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책임져요. 그는 며칠 동안 집요하게 린펑을 괴롭혔다. 이 기괴한 연극은 억울한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했다. 가오 이위는 그녀의 모든 요구를 충실히 따랐다. 그의 손은 그녀의 명령을 이행하는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다. 린펑의 알리바이가 확정된 후 리우 경감은 비로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린펑은 결백했고 숑은 악마처럼 그를 조종했다. 라잉 숑은 남편을 함정에 빠뜨린 뒤 시어머니의 동정을 얻고 가족의 비난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가오 이위를 이용해 얻어낸 것에 불과했다. 그녀는 가오 이위가 자신에게 푹 빠져 있음을 알았고 그의 순수한 사랑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 숑은 이 모든 것을 가오 이위와 함께 비밀스럽게 즐겼다. 그들은 남편 몰래 여행을 다니며 둘만의 시간을 보냈고 가오 이위는 숑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 모든 비밀스러운 관계는 한 통의 메시지로 시작되었다. 50위안이라는 작은 금액이 한 남자를 절망과 복수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줄은 숑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옥수수 밭에 남겨진 시신은 바로 이 비밀의 끝이었다. 핏빛 자백, 거미줄의 끝. 가오 이위가 라인 숑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확인한 리우 경감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모든 의문이 풀리는 듯했다. 린펑을 향한 불륜 메시지의 발신자가 바로 가오 이위였고 그의 휴대폰에는 숑과 나눈 은밀하고도 집요한 대화들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이 숑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연극이었다. 린펑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당했고 숑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녀가 직접 심은 씨앗에서 싹튼 결과였다. 리우 경감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2016년 9월 11일 사건 발생 44시간 만에 경찰은 가오 이위의 집을 덮쳤다. 그는 마당에 놓인 낡은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듯 초췌했다. 경찰이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체념과 공포 그리고 해방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수갑을 받아들였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가오 이위는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나 리우 경감의 단호한 질문과 숑의 휴대폰에서 나온 증거물들이 그의 눈앞에 놓이자 그의 굳게 닫힌 입술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고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의 첫마디는 떨렸지만 쌓여온 분노와 배신감이 응축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녀가 행복하지 않다고 했을 때 나는 그녀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남편에게 가짜 메시지를 보내고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죠. 그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줬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기대고 나를 사랑한다고 속삭일 때마다 나는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가오 이위는 시옹기의 그를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달콤한 거짓말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는지를 고백했다. 그는 숄기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할 미래를 위해 뼈 빠지게 일했고 모든 희망을 그녀에게 걸었다. 그러나 2년 후 그가 약속을 이행하라고 다그치자 숄은 잔인한 진실을 드러냈다. 그녀는 저에게 나는 가난한 당신과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원하냐고 했어요. 가오 이위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하며 나를 멀리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어요. 그녀에게 나는 단지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는 그녀의 진심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녀는 단지 나를 가지고 놀았을 뿐이었어요. 분노에 가득 찬 가오 이위는 9월 9일 새벽 시옹의 출근길을 막아섰다. 그는 그녀가 평소 다니는 길목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 깊고 그녀 전과 피먹을 저지른 끔찍한 살인에 대해 담담하게, 때로는 격앙된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행 동기를 넘어 한 남자의 영혼을 파괴한 사랑과 배신의 복잡한 미로였다. 2014년, 저는 온라인 채팅방에서 시옥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충전비를 부탁했고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을 때 제가 나섰습니다. 저는 50위안을 충전해 주었고 그녀는 감사를 표하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그 만남이 제게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오 이위의 목소리는 희미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시옥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남편과의 불화, 시어머니의 잔소리, 그리고 외로운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았다. 시옥의 이야기 속에서 가오 이위는 자신을 그녀의 유일한 구원자로 여겼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시옥이 그를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들의 관계는 은밀하게 그리고 깊숙이 발전했다. 그녀는 저에게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를 돕기 위해 린펑의 휴대폰에 가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린펑을 압박했죠. 시옥은 제가 보낸 메시지를 린펑에게 보여주며 온 집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옥을 불쌍하게 여겼고 린펑은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죠. 저는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녀는 마침내 저에게로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가오 이위는 시옥이 자신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했는지에 대해 고백했다. 그녀는 남편을 속여 자유를 얻었고 그 시간을 가오 이위와 함께 보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미래를 약속했다. 시옥은 가오 이위에게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속삭였다. 이 말은 가오 이위에게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저는 그 약속을 위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할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저는 그녀가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모은 돈을 보며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제게 너무나 큰 행복이었어요. 가오 이위는 시옥의 모든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속삭임 하나하나에 자신의 삶 전체를 걸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관계는 변하기 시작했다. 시옥은 가오 이위의 전화와 메시지를 피했고 그가 그녀를 찾아가면 쌀쌀맞게 대했다. 그 모든 것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저는 그녀가 저를 버리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에게 2년 전에 약속을 상기시켰지만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만 말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그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말했지만 그녀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에 저에게 가장 끔찍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오, 이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숄기 자신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웃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사랑과 노력을 모두 조롱했다. 그 순간 가오 이위의 마음속에 쌓여온 사랑과 희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2년 동안 속아왔음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증오로 변했다. 그녀는 나를 가지고 놀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사랑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한없이 절망적이었다. 가오 이위의 고백은 숄기의 죽음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사랑과 기만에 거대한 덫에 걸려든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한없이 어두운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며 모두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절망의 약속, 핏빛 서약. 가오 이위는 2년 전 숄기 그에게 속삭였던 달콤한 약속을 떠올렸다. 그들은 남편 몰래 멀리 여행을 떠났고 푸른 바다가 보이는 해변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숄은 가오 이위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내 아들이 조금만 더 크면 이혼할게. 2년만 기다려줘. 당신과 결혼할 거야. 당신은 내게 유일한 희망이야. 그녀의 말은 가오 이위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숄게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다고 믿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숄은 그에게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자신은 단지 아이 때문에 이 결혼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속삭였다. 가오 이위는 그녀의 모든 말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그때부터 핏빛 서약처럼 2년을 기다리기로 맹세했다.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숄기였다. 그는 숄과 함께할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가오 이위는 원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병든 아버지와 몸이 불편한 형을 돌봐야 하는 처지였다.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숄은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하며 돈을 모았다. 오직 숑과의 행복한 미래만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가오 이위는 숑을 위해 선물을 사주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 요리를 배웠다. 그는 숑의 작은 미소 하나에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숑은 그에게 이제 우리 둘만의 집을 지을 수 있겠다며 그의 노력을 칭찬했다. 가오 이위는 그녀의 칭찬에 희열을 느꼈다. 그는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것을 그녀에게 바쳤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숑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오 이위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만남을 피했다. 그녀는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가오 이위는 불안해졌다. 그는 숑에게 약속을 상기시키며 진실을 요구했다. 숑,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약속했잖아. 그녀의 대답은 가오 이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위, 당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야? 나는 그냥 당신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뿐이야. 내가 언제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말했지? 숑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마치 가오 이위와의 관계는 단지 시간을 때우는 가벼운 만남이었다는 듯이.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냉랭한 목소리는 가오 이위의 모든 희망을 부셔버렸다.
그는 절규하며 물었다. 내가 당신을 위해 2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는데. 송은 비웃었다. 당신 같은 가난뱅이가 모은 돈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집도 절도 없는 주제에 무슨 결혼을 꿈꿔?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내 남편이 하루에 버는 돈에도 못 미쳐. 나는 이제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우리 관계는 이제 끝이야. 그녀의 말은 가오 이위의 영혼을 찢어 놓았다. 그에게 송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구원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송에게는 한낮의 유흥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사랑은 극도의 증오로 변해버렸다. 그의 사랑이 핏빛복수로 변해버린 순간, 옥수수밭의 비극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절망의 끝, 파멸의 결심. 가오 이위는 송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위, 당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야? 나는 그냥 당신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뿐이야. 내가 언제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말했지? 이어서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차단했다. 가오 이위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다. 2년 동안 그가 쌓아 올렸던 사랑과 희망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했는지를 뼛속 깊이 깨달았다. 가오 이위는 불교했다. 사랑했던 여인이 사실은 자신을 조롱하고 이용했던 악마였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쇽의 집으로 달려갔다. 쇽은 그를 보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문을 닫으려 했다. 가오 이위는 필사적으로 문을 붙잡았다. 형,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약속했잖아.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쇽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 같은 빈털터리가 뭘 포기했다고? 당신이 나에게 바친 것들. 내 남편이 하루에 버는 돈에도 못 미쳐. 나는 이제 당신 같은 가난뱅이 필요 없어. 당신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녀의 말은 가오 이위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앗아갔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섰다. 당신, 나를 가지고 놀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증오와 분노로 떨렸다. 쇽은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착각하지 마. 당신을 가지고 논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놀아난 거야.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이위. 당신과 나는 애초에 사는 세상이 달라. 그녀의 조롱은 칼날처럼 가오 이위의 가슴을 찔렀다. 2년간의 헌신과 사랑이 한순간에 쓰레기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다. 가오 이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을 돌려 집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쇽이 닫은 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밤 가오 이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쇽의 얼굴을 떠올렸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의 상냥한 미소, 자신에게 기대어 속삭이던 약속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차가운 조롱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자신이 왜 그토록 철저하게 속아 넘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쇽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오직 복수만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쇽에게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보여주리라 결심했다.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새벽녘 가오 이위는 집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며칠 전부터 미리 준비해둔 식칼이 들려 있었다. 그는 칼을 헝겊으로 감싸 주머니에 넣고 눈에 띄지 않게 마스크와 모자를 썼다. 그의 심장은
복수심에 타올랐지만 겉으로는 차분했다. 그는 쇽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옥수수밭 근처의 어두운 길가에 숨어 그녀를 기다렸다. 쇽의 차가운 조롱이 낳은 조유모가 마침내 파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옥수수밭의 피바람, 최후의 대면, 2016년 9월 9일 새벽 앙시.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옥수수밭길은 고요했다. 새별의 울음소리마저 멎은 듯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가오 이위는 핏기 없는 얼굴로 낡은 점퍼를 걸치고 길가에 숨어 있었다. 검은 마스크와 야구 모자는 그의 얼굴을 완전히 가렸지만 핏발선 그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의 오른손은 주머니 속에 차가운 칼자루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마침내 저 멀리서 라잉숑의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숑은 평소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유유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미소가 가오 이위의 눈에는 그를 향한 조롱과 기만으로 보였다. 가오 이위는 주머니 속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숑이 그와 거의 같은 선상에 다다랐을 때 가오 이위는 옥수수 줄기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숑은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가오 이위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숑의 눈은 공포에 질려 흔들렸지만 곧 이내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찼다. 이위, 당신이었어? 가오 이위는 그녀의 목을 잡고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래, 나야. 내가 2년 동안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바보야. 숑은 그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쳤지만 이미 그녀의 힘으로는 그를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가오 이위의 눈에서 광기와 증오를 읽었다. 이 남자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순진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위, 이럴 필요 없잖아. 당신 원하는 거 말해봐. 돈?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내 남편이 당신이 상상도 못할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숑은 필사적으로 그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오히려 가오 이위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기름이 되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사랑 대신 오직 돈 이야기만 흘러나왔다. 가오 이위는 그녀를 옥수수밭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갔다. 숑은 비명을 질렀지만 옥수수 줄기들이 그녀의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돈? 당신은 끝까지 돈 이야기만 하는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도왔다고 믿었지? 당신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해? 가오 이위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 이위, 당신은 그저 나를 가지고 놀았을 뿐이야. 숑은 울먹이며 말했다. 아니, 당신이 나를 가지고 놀았어. 가오 이위는 그녀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소리쳤다. 당신이 나를 희망이라는 덫으로 유인했어. 당신은 나의 영혼을 짓밟았어. 가오 이위는 숑을 노려보며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칼날은 희미한 빛에 반사되어 섬뜩하게 빛났다. 숑은 몸서리쳤다. 이위, 잠깐만. 당신이 원하는 거 말해봐. 내가 당신과 결혼할게. 그녀의 마지막 말은 가오 이위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다. 그는 숑에게 다가가 칼을 그녀의 가슴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숑의 눈은 충격과 고통으로 크게 뜨였다. 그녀는 가느다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다. 가오 이미는 숨을 헐떡이며 칼을 다시 한번 휘둘렀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함께 알 수 없는 희열이 번져 있었다. 그는 쇼의 몸에 수많은 칼자국을 새기며 그녀가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고통과 굴욕을 되갚았다. 옥수수밭은 그녀의 피로 물들었고 새벽 공기에는 끔찍한 비명과 함께 한 남자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2년간의 사랑과 기만이 마침내 핏빛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무너진 삶의 대가, 복수의 끝. 가오 이미는 주조실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공허했지만 그 속에는 핏빛으로 물든 옥수수밭의 잔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리우 경감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가오 이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묘한 해방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후회요. 제가 그녀를 칼로 찔렀던 순간 저는 한없이 자유로웠습니다. 지난 2년간 그녀에게 속아 넘어갔던 비참함에서 희망 없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다. 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몸이 불편한 형을 돌봐야 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난과 싸워야 했고 제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쇼는 그런 저에게 유일한 빛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2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마침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에 바쳤습니다. 그녀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라고 웃었어요. 당신 같은 가난뱅이가 무슨 결혼을 꿈꿔? 그녀의 그 말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사랑을 바쳤는데 그녀는 저에게 모욕감만을 돌려줬어요. 가오이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녀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쇼의 죽음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사랑과 배신 그리고 극도의 증오가 얽힌 비극적인 결말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가오이위는 쇼를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파괴했다. 그가 죽인 것은 쇼의 육체만이 아니었다. 그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희망과 사랑마저도 그 칼날에 함께 베어졌던 것이다. 2017년 6월 지린성 지방법원 가오이위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그의 범행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증거는 넘쳐났다. 그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재판 내내 무표정했다. 마치 자신이 이 자리에 없는 듯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판사는 끔찍한 범행의 잔혹성과 동기의 계획성을 강조하며 가오이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판결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도 후회도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그의 삶은 쇼의 죽음과 함께 이미 끝났기 때문이었다. 사형을 선고받은 가오이위는 감옥으로 돌아갔다. 그는 감방에 앉아 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마지막 남은 기억은 옥수수밭에서